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살레르니타나와 나폴리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1부 16위의 살레르니타나입니다. 아탈란타에게 8골을 내주는 등 경기력에서 완벽하게 밀리면서 최근 5경기에서 승리가 없는 좋지 못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수비가 지속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인데 올 시즌 박스 안에서 PK를 내주는 빈도가 가장 많고 득점 문제가 심각한 토리노에게도 2골이 넘는 기대 실점을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늘 라인을 올리고 공격적으로 상대를 몰아붙이는 나폴리에게도 크게 당할 확률을 배제할 순 없습니다. 후술하겠지만 나폴리가 로테이션을 지난 경기에서 상당히 돌렸기 때문에 온더볼 능력이 좋은 공격진 선수들이 풀 충전된 상태로 나온다는 점도 우려스럽습니다. 결정자는 마기오레, 세페, 마초지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탈리아 1부 1위의 나폴리입니다. 승부차기 끝에 그레모네세에게 코파 이탈리아 탈락을 당하는 굴욕을 맛봐야 했습니다. 올 시즌 그레모네세가 리그에서 승리가 하나도 없는 팀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충격적이기까지 한 결과인데요. 다만 로테이션을 대거 돌리면서 주전들에게 휴식을 준 스팔레티 감독의 판단 자체는 옳았다는 평가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흐비차, 오시멘 등 주력 선수들이 모두 쉬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부터는 주력 선수들이 100% 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 시즌 주요 시스템인 4-3-3을 바탕으로 전방에서 트라이앵글을 만드는 유력한 패스와 무브가 다시 힘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인데요. 앞서 언급한 대로 살레르니타나의 박스한 수비 능력이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라인을 앞선에서 유지하는 나폴리가 다득점에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결정자 없습니다. 늘 라인을 올리는 나폴리의 특성상 살레르니타나의 속공이 다소 부담스럽긴 하지만 휴식을 부여받은 주전 선수들이 총 출동해 살레르니타나의 약한 수비진을 공략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나폴리의 지난 경기 불안했던 수비도 김민재가 출전한다면 속공 상황에서 실점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나폴리가 골을 넣은 상황에서도 지키기보다는 공격적으로 나선다는 점을 감안하면 2.5오버 가능성도 높게 점칠 수 있을 것이죠. 다음은 피오렌티나와 토리노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1부 10위의 피오렌티나입니다. 로마에게 0대2로 패하면서 상위권 팀을 상대로 약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징크스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수비가 안정적으로 굴러가는 팀에게는 약한 모습을 보이는데 올 시즌 요비치 등 주력 공격수들의 결정력이 그렇게까지 만족스럽지 않다는 점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문제는 토리노의 수비 라인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굴러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팀이지만 압박으로 전반부터 상대의 빌드업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자주 보여주는 팀입니다. 올 시즌 피오렌티나의 플랜은 자신들이 중원에서 볼을 점유하면서 천천히 득점 찬스를 만드는 방식이라 토리노의 압박의 후방 빌드업에 정확성이 무뎌진다면 자연스럽게 전방 자원들도 고립되는 양상이 나올 것입니다. 결정자는 카브랄, 소틸, 만드라고라, 도도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탈리아 1부 9위의 토리노입니다. 스페치아에게 0대1로 패하면서 일격을 당했습니다. 자신들이 공을 점유하면서 경기를 주도하긴 했지만 번번이 득점은 무의로 돌아갔고 오픈 플레이에서의 실점은 억제했지만 PK로 실점을 하나 내준 것이 결승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수비력은 상당히 좋은 유형의 팀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패하기 전까지 무패를 달렸던 것도 멀티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던 수비의 공헌이 상당히 컸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압박으로 상대 빌드업의 정확도를 줄이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슛으로 연결된 액션이 리그에서 5번째로 적을 정도로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결정자는 아이나 펠레그리, 라자로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토리노가 강한 압박으로 피오렌티나의 후방 빌드업 정확도를 낮출 수 있고 피오렌티나도 토리노의 적극적이지 않은 공격 방식에 크게 흔들리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팀의 공격진이 힘을 받기 어려운 환경이라 고배당을 노린다면 무승부를 택할 수 있겠지만 가장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스코어 접근입니다. 무승부 예상합니다. 다음은 쾰른과 베르더 브레멘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1부 13위의 쾰른입니다. 3연승을 달리고 있지만 친선 경기에서 하부리글 팀을 만났던 경기들이었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전반기 마지막 5경기에서 1무 4패로 부진했던 것이 쾰른의 현 상황을 대변하는 양상으로 보는 것이 나은 상태입니다. 쾰른의 특성은 90분 내내 높은 강도의 압박과 크로스 위주의 전술, 올 시즌도 크로스 횟수에서 리그 1위를 달리면서 자신들의 플랜 A를 그대로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2골에 그치는 등 득점력 기복이 심해지자 장신 공격수인 젤케를 영입하면서 크로스를 받아줄 선수를 영입하면서 후반기 반등의 요소를 추가했습니다. 올 시즌 공격 효율에서 17위로 매우 좋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영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정자는 림니오스, 디에츠, 틸만, 페데르센, 킬리안, 우스, 아다만, 안데르손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1부 9위의 브레멘입니다.
뮌헨과 라이프치히에게 2연패를 당하면서 전반기를 마쳤습니다. 그래도 승격팀이 리그 중위권을 유지하면서 한 시즌 만에 강등당하는 참사를 겪지 않을 확률이 높아졌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전반적으로 홈에서 자신들이 주도하는 경기를 많이 만드는 편입니다. 그러나 득점의 꾸준함에 있어서는 롱볼 위주의 플랜을 사용하는 원정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이는 편인데 펄크루그의 공중볼 경합 능력이 뛰어난 타입이라 오히려 롱볼 위주의 플랜을 가동했을 때 더 효과적인 공격이 가능한 편입니다. 덕시도 측면으로 빠지면서 크로스를 올리는 데 집중하고 있는 편이죠. 퀼른이 공중볼 경합 능력이 좋은 편이라 아주 효과적인 전술이 될지는 알기 어려우나 펄크루그의 결정력을 믿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정자는 피에페르, 아구, 슈미드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브레멘이 원정에서 롱볼로 상대 골문을 타격하는 빈도가 늘어나지만 펄크루그의 파괴력이 오히려 상승하면서 꾸준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고 역습에서 당하는 빈도가 많은 편입니다. 퀼른이 올 시즌 공격 효율에서 지난 시즌보다 많이 하락한 모습이었고 올 시즌 브레멘이 1, 2위 팀과의 대결을 제외하면 원정에서 무패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라 브레멘의 승리를 점쳐볼 수도 있지만 스코어 접근이 가장 안정적인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브레멘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네이메헌과 에먼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 1부 9위의 네이메헌입니다. 비테세와 0대0으로 무승부를 거두었습니다. 공격의 핵심인 타나네가 23분 만에 퇴장당하자 공격을 포기하고 수비에 집중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는데 무실점을 기록하면서 올 시즌 네이메헌이 지닌 저력이 만만치 않음을 과시했습니다. 결장전은 브루인, 엘카로아니, 타나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덜란드 1부 15위의 엠맨입니다. 캄비루와 0대0으로 비겼습니다. 일단 트벤테에게 0대2로 패배한 경기를 제외하면 11월 이후에는 리그에서 승점을 나름 차곡차곡 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공격 방식의 한계로 인해 득점력이 크게 따라주지 못하고 있어 승점 3점을 쌓는 빈도가 많지는 않았죠. 엠맨의 전력이 하위권이라 본인들의 경기를 주도하기보다는 실리적인 선택을 하는 편이 많은 편입니다. 롱볼도 과감하게 섞어가면서 경기를 풀어가는 상황이 많은데 특히 원정에서는 보수적인 성향이 더 심해지는 상황입니다. 결정자는 하데벨드, 키에프 템벨트, 리에더, 구클루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엠맨이 원정에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게임에 임하기 때문에 네이메헌의 좋은 수비가 흔들릴 가능성이 많지 않은 상태입니다. 득점력이 변수이긴 하지만 홈에서는 무득점 경기가 한 경기에 불과할 정도로 꾸준하게 골이 나오고 있고 발바이크를 상대로 6골, 고어헤드에게 3골을 넣는 등 대량 득점을 기록했던 경기도 있었습니다. 엠맨의 박스한 수비 능력도 높은 평가를 해주기는 어렵습니다. 네이메헌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PSV와 비테세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 1부 4위의 아인트호벤입니다. 슈타르트와 2대2로 무승부를 거두었습니다. 무패 행진은 이어가고 있지만 상대팀에서 퇴장자가 나왔음에도 승부를 결정짓지 못하고 PK로 경기 막바지에 동점골을 내준 것은 상당히 아쉬웠던 대목이었습니다. 학포가 이탈했음에도 2골이나 넣으면서 공격에서 큰 문제가 없었다는 점은 다행이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32개 슈팅을 기록했고 상대 골키퍼가 10개의 선방을 기록하지 않았더라면 더 많은 득점을 기록하는 것도 가능했을 것입니다. 압박 중심의 팀 컬러를 가지고 있고 리그 안에서는 상위 전력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주도하는 경기를 많이 만들어내는 편입니다. 학포의 이탈 이후 공격진의 중심을 잡아줘야 할 시몬스가 지난 경기에서 골을 기록하면서 좋은 폼을 보여주었다는 점은 상당한 호재입니다. 결정자는 주니오르, 보스칼리, 막스, 사비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덜란드 1부 14위의 비테서입니다. 최근 5경기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다만 리그에서는 4경기 연속으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저력을 보여주고 있고 상대 중 아약스와 알크마르가 있었다는 점에서 비테세의 전력 자체를 낮게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실리적인 운영을 하는 타입입니다. 특히 원정에서 보수적으로 변하면서 롱볼을 많이 섞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아인트호벤이 박스 안에서 실수가 나오고 있고 롱볼로 직접 박스 안으로 공을 우겨넣는 팀들에게도 다소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롱볼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올 시즌 비테세가 공격 효율에서 최하위권이라는 점은 감안해야겠지만 득점 가능성을 아주 낮게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결장자 없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새롭게 공격의 핵심 역할을 해줘야 할 시몬스가 득점을 기록하는 등 공격적인 성과가 다시 생기는 양상을 보여주었고 비테세가 올 시즌 상위 전력의 팀을 상대로는 상당히 고전했던 바 있습니다. 다만 아인트호벤도 직접적으로 박스를 타격하는 실리적인 양상의 팀을 상대로는 실점이 나오며 고전했고 박스 안에서의 미스도 지난 경기에서 발생했었습니다. 3.5오버도 선택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캄비르와 스파르타 로테르담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 1부 18위의 캄비르입니다. 0대0으로 엠맨과 비기면서 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팀임에도 불구하고 중앙 싸움에서 완전히 엠맨에게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자연스럽게 공격 찬스도 날카롭지 못했습니다. 엠맨의 팀 공격 효율이 나빴기에 망정이지 다른 팀이었다면 완패를 당해도 할 말은 없었을 것입니다. 결장자는 굴리트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덜란드 1부 6위의 스파르타입니다. 엑셀시오르를 1대0으로 잡았습니다. 롱킥을 주무기로 쓰는 팀들 간의 대전이라 굉장히 지루하게 경기가 흘러가긴 했지만 91분에 키토라노가 골을 넣으면서 꾸역승으로 남아 승점 3점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올 시즌 스파르타는 캄비르와는 달리 공격 효율에서 리그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롱볼 위주의 빌드업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득점 수치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죠. 라우리센도 지난 경기에서 결정적인 도움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기회를 얻어내는 등 골만 없었지 제 역할을 톡톡히 해주었습니다. 캄비르의 실전 패턴이 다양한 상황이라 스파르타의 플랜을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죠. 결장자는 대구즈만 코레만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캄비르가 롱볼 위주의 빌드업에 집중하고 있어 공중볼 경합에서 리그 최고인 스파르타를 공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스파르타도 롱볼 위주의 빌드업을 구사하는 팀이라 다득점 양상을 만드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수비적인 성과가 상당해 공격 효율이 매우 좋지 못한 캄비르를 상대로 승점 3점을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스파르타 승리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발베이크와 고어헤드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 1부 11위의 발바이크입니다. 선수단의 공백을 이겨내지 못하고 볼렌담에게 덜미를 잡히고 말았습니다. 최근 페이스가 1무 2패로 좋지 못한데 그나마 홈에서는 1승 1무로 좋은 기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에 기대를 걸어봐야 할 것입니다. 홈에서는 매우 공격적으로 나서는 스타일인데 때문에 올 시즌 팀의 최다 득점자인 하사니가 돌아온다는 점은 상당한 호재이죠. 홈에서 18골을 기록하고 있어 홈 기록만 떼다 보면 리그 최다 득점 4위에 오를 정도로 홈에서의 강세가 상당한 타입입니다. 올 시즌 리그 기대 득점에서 6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도 홈에서의 호조에 힘입은 바가 큽니다. 자신들이 공을 쥐는 시간이 홈에서는 많아지는 편이고 때문에 실점 억제 능력이 원정보다 근소하게 낮긴 하지만 라인을 높이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점에서 수비적인 리스크가 상당히 큽니다. 1대1 대응 능력과 수비 대형의 안정성을 장담할 수 있는 유형은 아닌데 올 시즌 세트피스와 PK로 내준 골이 12골로 전체 실점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장자는 로베테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덜란드 1부 12위의 고어헤드입니다. 위트레흐트와도 비겼습니다. 이제 무패 행진은 11경기째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즌 초반 5연패로 인해 최하위권에서 시즌을 시작했지만 무패 행진을 길게 이어가면서 순위도 어느새 10위까지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원정에서는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타입인데요. 다만 4-4-2 포메이션과 수비 역습 패턴이 이제는 자리를 잡은 상황이라 홈 원정 경기력에 아주 큰 차이는 없는 편입니다. 오히려 롱볼을 적극적으로 섞는 고어헤드의 특성상 홈에서는 꽤 공격적으로 나서는 빌바이크를 역습으로 공략해 볼 가능성도 생긴 상태이죠. 올 시즌 공격 효율에서 리그 4위로 상당히 상위권에 올라 있고 발바이크의 수비 대형도 안정적인 편은 아니라 박스 안으로 직선적인 공 투입만 되어도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장자는 쿠이퍼스, 로메스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발바이크가 홈에서는 공격적으로 나서는 빈도가 높아지지만 고어헤드가 역습 성향의 전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직선적인 공격으로도 발바이크의 수비를 흔들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4-4-2 포메이션이 안정되자 멀티 실점을 허용하는 빈도도 상당히 줄었고 두줄 수비를 구축하기도 쉬워진 상황입니다. 고어헤드 승리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